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유튜버 킴닥스고요. 신한카드 강연인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한카드 색깔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인 미디어 브랜딩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또 분들이 브랜드 뭐 마케팅도 하시고 실제로 출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서 차세대의 어떤 인플루언서 또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뭐 면모들을 또 갖추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오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드리려고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미디어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제가 브랜딩을 할 때도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중에 제가 채널들을 운영을 했었어서 좀 실제로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토대로 좀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3년부터 2021년 뭐 요즘은 또 제가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유튜브로서의 어떤 유튜버로서의 직업으로서의 뭐 삶이나 이런 것들을 또 꿈꾸고 계시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저 2013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던 케이스예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정말 딱 저 사진에 있는 꼬맹이 정도만 할 때 포켓몬스터 다들 아시죠? 포켓몬스터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이 캐릭터들이 중요한 날에 한복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모노를 입고 어떤 뭐 행사에 참석하고 후지산이 나오고 이런 좀 낯선 일본 문화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포켓몬스터는 한국 만화인데 왜 저런 게 나오냐를 이제 여쭤보니 엄마께서 그때 저게 다 일본 만화고 지금 너가 보는 많은 이제 만화들이 거의 다 일본의 콘텐츠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었고 유치원 가서 막 일본의 문화를 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닌데도 저는 일본의 그 의상이 기모노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간 어렴풋이 콘텐츠가 가진 어떤 영향력, 힘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자, 한국을 세계에 짚는 나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겠다. 한국의 문화를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알리는 그런 어떤 제작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죠. 물론 그 유치원 때는 이렇게 멋진 말로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제 좀 제가 크면서 저의 어떤 꿈을 다듬어 가면서 이런 어떤 워딩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야 될 것 같고 좀 다양한 스킬들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상들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찾았던 게 유튜브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킴닥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제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그때 이제 왜 사람들이 킴닥스가 무슨 뜻이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이 이름을 정했던 이유가 킴다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 거였어요. 제 이름이 김다은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킴다 이렇게 애칭으로 많이 불렀는데 이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하면 킴다의란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떤 거를 붙여도 이게 하나의 뭐 명사, 브랜딩처럼 되는 거예요. 뭐 킴닥스 무비 이러면 킴다의 영화, 킴닥스 뷰티 이러면 킴다의 어떤 뷰티 뭐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어떤 제 목표나 지향점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이제 영상들을 만드는데 이게 당시 사과를 이렇게 탁 자르면은 이 모 브랜드의 쿠션이 탁 나오는 영상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영상이 이제 이 기업의 어떤 광고 뭐 이런 리워드를 타게 되면서 유튜브 메인에 광고가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때 약간 뷰티 유튜버로서의 활동들을 또 같이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014년, 뭐 15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의 초반에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뭐 처음에는 그냥 일방향적인 그냥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식으로 영상들을 많이 소통을 했었다면은 제가 이제 이 컨텐츠들, 이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유튜브는 그냥 내가 영상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기존의 TV들 있잖아요. 방송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형식이 아니라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아주 빨리빨리 달리는 거예요. 댓글들의 문화가 형성되는 걸 보고 그때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은 그냥 어떤 TV에서 이렇게 주는 미디어를 컨텐츠 제작자로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통을 또 내가 받기도 하면서 내 피드백을 또 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작용들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공간이구나, 소통의 플랫폼이구나를 뼈저리게 아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토대로 가지고 제가 기획했던 시리즈가 요 콘텐츠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과일들이 막 있죠. 저기 맨 위쪽에 있는 저 콘텐츠가 이 복숭아상이라는 메이크업이었어요. 복숭아상만 있나? 뭐 포도상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수박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이거를 그런 메이크업 컨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총 10편의 과즙상 시리즈라는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건 저 복숭아상, 가장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검색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가진 메이크업을 예쁘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복숭아상 메이크업 올렸어요. 다음 영상은 뭘 보고 싶어요? 다음 과일은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뭘 얘기하든 제가 다 메이크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뭐 막 이제 의견들을, 댓글들을 막 달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살구상이요, 뭐 수박상이요, 포도상이요 이런 무난한 과일들로 가다가 점점 이제 뭐 블루 레몬상이요, 홍시상이요, 심지어 하진 않았는데 용과상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다양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이 컨텐츠 자체를, 이 시리즈 자체를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꾸려갔던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구독자도 많이 올랐고 이슈도 많이 됐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각 카테고리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뷰티에서는 특히 연예인 메이크업, 나 이 연예인이 너무 예쁘다, 이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그런 검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지 메이크업도 검색하고, 아니면은 뭐 트와이스 메이크업도 검색하고, 레드벨벳 메이크업도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키워드에 맞춰서 좀 더 대중적인 누구 뮤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뮤비에 맞춘 커버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또 여기에 차별성을 좀 둬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추가했던 부분이 쉽게 데일리로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는 좀 컨셉을 더해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제품들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적은 제품으로 비슷하게 따라해볼까를 많이 연구하면서 제작했던 컨텐츠들이 또 크게 인기를 끌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 드라마라고 해서 뭐 치즈 인 더 트랩이나 옛날에 그 닥터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한 드라마의 여러 주인공을 한꺼번에 커버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좀 웃긴 영상들도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 채널의 영상들을 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작용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이제 이런 컨텐츠들도 물론 저의 어떤 개성이 있는 컨텐츠긴 하지만 더욱더 이 채널만에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런 웹툰 커버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구독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구독자님이 스폰지밥 메이크업, 막 코난 메이크업 이런 걸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기서 딱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스폰지밥이랑 코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좀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웹툰 커버를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또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로 시작했던 시리즈인데, 작가님마다 그림체가 있고 색깔도 너무 다르고 같은 사람을 표현하더라도 어떤 분은 뭐 살색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살구색을 노란색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록색으로 쓰신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어떤 본인만의 그림체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좀 살려서 컨텐츠들을 만들었고, 기존에 이제 이런 웹툰의 팬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냥 웹툰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유입되기도 하면서 구독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티 시네마라는 컨텐츠인데요. 사실 요즘 워낙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아마 좀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좀 개발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양념 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어떤 그런 같은 카테고리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어떤 나의 개성이나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좀 뿌린다면, 양념처럼 뿌린다면 훨씬 좋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뷰티 시네마라는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메이크업을 뭐 데일리 메이크업, 코랄 메이크업, 뭐 가을 메이크업, 여름 메이크업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조금 더 컨셉으로 스토리를 짜서, 이제 어떤 동화적인 스토리 같은 것들을 짜서 이런 스토리 속에 어떤 인물의 메이크업을 만드는, 좀 이렇게 스토리를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코너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한 컵이라는 또 컨텐츠인데요.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도 그냥 일상을 올리는 거가 아니라 조금 더 양념을 쳐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었냐면은, 이 한 주의 이야기를 음료에 빗대어서 첫 인트로에서 이렇게 그 음료를 따라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축제편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뭐 팡팡 터지는 샴페인 같았던 한 주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형식도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이렇게 좀 딱 정적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능처럼 아주 막 웃기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뮤직비디오처럼, 또 어떨 때는 뭐 다른 뭐 단편 영화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식들로 제가 좀 제작자로서의 저의 어떤 이 창작욕을 좀 풀기 위해서 만들었던 코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상 콘텐츠를 그냥 보여주는 걸 좀 넘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컨셉으로 묶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콘텐츠 자체에 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어떤 브이로그라는 건 사실 흔한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이 카테고리를 얼마나 나의 색깔로 잘 만드냐에 따라서 콘텐츠 자체의 팬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와, 그리고 어떤 핵심 가치를 전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 가치라고 하면은 뭐 핵심 가치까지 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카드랑 조금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좀 카드 생활을, 좀 소비 생활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만 모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약간 좀 대학생들한테 친근한 채널, 또는 뭐 그 20대 그 MZ 세대에게 좀 친근한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가치가 될 수 있고, 좀 다양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처음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콘텐츠들을 어떤 생각들로 이제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의 킴닥스 스튜디오라는 또 저의 어떤 미디어 브랜드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 또한 제가 예전 강연들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요즘은 조금 더 달리,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채널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아이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존 방송사 채널에서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방송인 채널에서,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이런 사람들 채널에서 볼 수 없는 게 뭘까, 나만 갖고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그런 정말 경쟁력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나만의 매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진짜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나는 입담이 되게 좋다 뭐 이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호사, 뭐 이런 의사, 이런 어떤 특정 직종이 될 수도 있지만, 카드사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봤는데, 뭐 유명 카드 회사 직원은 사실 무슨 카드를 쓸까, 이렇게 약간 어그로를 끌면서 이런 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카드사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카드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뭔가 팁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좀 팬덤으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컨텐츠라든지, 신한카드 내에서 뭐 이런 어떤 강연이든 아니면 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니즈를 채워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컨텐츠를
컨텐츠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영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전시회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7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던 작품인데 최초의 웹무비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어떤 프로젝트 형식이었고 유튜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걸 실제로 유튜브로 개봉하는 등 좀 재미있게 컨텐츠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좀 이제 이때 기획했던 때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영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망도 있었지만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뭔가 계속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트렌드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든 뭐 애플이든 계속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영화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 문화, 컨텐츠 소비 문화도 바뀌고 하다 보니 영화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만약에 지금 그런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그런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 수 있다면 또 어떨까.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러면 정말 좀 재미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재밌었던 점은 아까 영화의 패러다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이게 정말 영화가 짤막짤막하게 유튜브에 바이럴되고 이게 또 큰 영화로 또 유튜브에 개봉된다 뭐 이런 걸 또 떠나서 재밌었던 점은 크루들을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모집을 했었어요. 물론 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원래 또 기존의 어떤 스태프분들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 이런 프로젝트 할 건데 같이 이런 영화를 만들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서 이 크루를 형성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꾸렸던 그런 재미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이건 딱 작년에 따끈따끈한 프로젝트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여는 어떤 청춘 페이지라고 해서 청년 작가 30인들과 30팀과 그리고 이 뮤즈가 유명 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대중 뮤즈를 유튜브로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청년 작가들이 영감을 얻어서 작품들을 제작하는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전시 기획부터 과정, 작품 제작, 전시회까지 대중과 또 유튜브를 이제 기반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전시를 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뭐 기획 의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 Z세대 막 MZ세대에게 아주 뭐 유행하는 유튜브를 이제 한번 가져와 보자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작가들의 기회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이 어떤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또 이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는 작가님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이 또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어떤 장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컨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시 마지막에 저희가 맨 마지막 전시에 8월 전시에 한 공간은 이제 그동안의 관람객들이 본인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었던 굉장히 뭔가 이걸 보니까 아주 막 뭉클하고 제작자로서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런 멋진 또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또 이런 제작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차세대 비더 넥스트가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서 좀 질문들을 많이 좀 작성해 주셨는데요. 한번 하나씩 좀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좀 네네. 하나 골라 주셔서 일단 네네. 유튜버 하면 연예인 자주 보나요? 요즘은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가 많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행사하면 정말 많이 보긴 합니다. 출장 갈 때도 많이 보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되게 많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고 악플에 대한 생각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거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우선 조금 감사한 게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순하세요. 그래서 사실 막 채널에 크게 막 엄청 심한 악플이 달려서 고생했던 적은 정말 감사하게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안 좋은 댓글이나 이런 거가 달릴 때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은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이건 약간 무언가를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 일이 하고 싶은 이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일이라고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일로 내가 비난받는 거는 그냥 정말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전할 때도 망설임이 좀 없을 수 있는 것 같고 악플 같은 것도 그냥 이 사람은 뭐 어떤 건설적인 비판 이런 거 말고 정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무뎌지신다면은 뭐 어떤 글이 달리든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는 네. 그 사실 이제 영상 크리에이팅 하다 보면 네. 그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네. BGM이 깔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말 디즈니 같은 부분들도 네. 디즈니에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사전에 다 이렇게 협약처럼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상상한 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하신 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는 상상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상상하는 편이고요. 상상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실현시킬지를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는데 디즈니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때 디즈니 코리아의 자문을 구해서 저작권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제작을 했었고 이외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 때 유튜브 그 스튜디오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그 스튜디오 있는 그 곳에서 무료 음원 같은 것들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고 있고 뭐 폰트도 무료 폰트뿐만 아니라 결제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음원 같은 것들도 또 결제해서 하는 뭐 이름 얘기해도 되나? 사운드 스트립이라는 페이지도 좋은 음원들이 많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와 꿀팁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특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 하실 말씀 아니요. 없어요? 뭐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긴 시간 이렇게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한카드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